이 아침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큼하게 초록색으로 증시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2시 이후에 완전히 무너졌죠. 이 최초 실업수당 청구 건수 데이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데이터가 한 주 전에 비해서 이 9천 건 늘어난 22만 1,000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 늘어난 수치 자체는 타이트한 고용이 좀 잡히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긍정적인데, 전문가 전망치도 좀 올랐습니다. 이 2주 이상 실업수당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게 이 정도 나와가지고 한 주 전보다 19,000건 감소했는데, 이거는 노동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사실 증시가 좋아할 만한 재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거 두 개를 잘 이렇게 소화를 하면서 이 무난하게 증시가 상승으로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연준 관련 위원들이 무려 6명이나 등판해가지고 쉴 새 없이 반환을 쏟아내는 그런 슈퍼 연준데이였죠. 당연히 증시가 이분들이 얘기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을 했을 겁니다. 시작은 오전 6시에 블룸버그 칼럼을 올리고 8시 반에 블룸버그 TV에 출연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빌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였습니다. 더들리 굉장히 세게 얘기했습니다. 칼럼 내용이 시장이 맞고 연준이 틀렸다는 거였습니다. 연준 출신이지만 연준 틀렸다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더들리 핵심 주제는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인플레였습니다. 어제 파월은 기대 인플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를 했는데, 이 매우 일관되게 2%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더들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파월은 최근 몇 년간의 높은 수치를 상쇄하기 위해서 인플레를 2% 미만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사람들은 이 인플레를 평균값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미 최근 몇 년간 이 평균 인플레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인플레에 대한 예상이 2%를 넘었고, 이런 것들이 시장 참여자들 인식에 반응해서 기대 인플레가 2%로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제도 설명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실제 인플레는 기대 인플레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으면 실제 인플레가 2%로 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시나리오도 점점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월저널 기사를 보시면은 지금 사람들이 물가를 현실적으로, 소시민들이 물가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보실까요? 이게 2019년에 100달러로 살 수 있던 품목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약간 10만 원 수표 하나 들고 살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게 작년인데 안 보이는 거 있죠? 퇴장한 거. 이것들이 이제 지금 포기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라졌죠. 거의 절반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월저널은 2019년 이후에 50% 이상 식료품 가격이 올랐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시면 각 항목별로 평균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사람이 합리적이라면 지난 시간 동안의 인플레는 이제 잊어야죠.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새롭게 물가가 몇 % 오르냐 이걸 따지는 게 맞는 거죠. 연준도 그렇게 생각을 강요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사람은 경제학이 분석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로봇이 아니잖아요. 감정적인 동물이죠. 내가 2019년에 장을 봤는데 그걸 기억하는데 지금 너무 장 볼 게 없다. 이러면서 계속 짜증이 나면서 인플레가 굉장히 높다라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유가 뭐 30% 오르고 올해 안 올랐으면 이제 멈췄구나, 우유값 상승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경제학의 관점이고 숫자의 관점이고 연준의 방식인데, 사람들의 감정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계속 마트에 갈 때마다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어 하면서 인플레가 높다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게 사람들의 심리에 반영되면서 기대 인플레를 잘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저널 칼럼을 보면은 이렇게 칼럼이 나왔는데요. 경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문제다, 이런 칼럼으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스윙 스테이트 7곳 여론조사 해보니까 응답자의 74%가 지난 1년간 인플레가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CPI, PCE로 본 물가는 많이 잡힌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분이 사람들의 오해를 지적을 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인플레를 이 물가의 어떤 절대적인 레벨과 혼동을 하고, 물가 레벨과 이 인플레를 혼동한다. 즉 가격이 계속 올라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해서 거의 이게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가 악화되고 있다고 믿는다. 이미 높아져 버린 물가 수준에 대한 어떤 불쾌한 기억이 계속 인플레를 감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더들리의 이 인터뷰, 오전에 인터뷰가 있고 나서 오전 10시에 현직이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등판했습니다. 이분도 매파적으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경제가 회복력을 보이고 있고 일자리 증가세가 강한 상황에서 인플레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자산과 소득이 제한된 사람, 주로 빈곤층이겠죠. 이분들에게 타격이 너무 크다. 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플레는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도 여기까지 이 소화한 증시, 오전에는 상승 흐름 지켜갑니다. 여기서 비둘기파 대표 주자라 볼 수 있죠. 굴스비 총재가 1시 10분에 나와가지고 또 달래줍니다. 1월과 2월 인플레 좀 높긴 했지만 물가 하락 큰 그림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최근 미국 경제가 좋긴 한데 이게 전통적인 수요 과열을 담지는 않았다. 즉 경제가 좋으려면 어제 설명드렸지만 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거나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야 경제가 GDP가 올라가는데 오늘 그래프는 생략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 수요 곡선이 이동해서 오는 경제 상승은 물가 상승을 동반하지만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생기는 GDP 상승은 물가 상승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죠. 근데 굴스비가 보기에는 이번 사이클은 전통적으로 수요가 강해서 나오는 사이클, 즉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물가를 올리는 그런 사이클이 아니라는 겁니다. 파월이 얘기한 것과 비슷한 그런 맥락이죠. 문제는 여기서 터졌습니다. 최강 매파 카시카리가 2시에 등판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굴스비까지 얘기를 들은 증시가 이제 좀 안심을 한 거죠. 아, 그럼 그렇지. 어제 파월도 저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굴스비가 맞지. 아직 물가가 그렇게 우려할 게 아니지. 이렇게 안심을 하는데 갑자기 카시카리가 아직 뭔 소리냐. 지금 1월, 2월 물가 지표 봤는데 우려되는 포인트다. 인플레가 연준 목표인 2%로 지속해서 둔화한다는 확신을 가지기가 이르다. 그러면서 인플레가 계속 횡보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 파월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막 파월이 요새 방송 출연 엄청 많이 했죠. 계속 이 현란한 드리블을 치면서 애써 이 잠재우지 않았습니까?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 컨센서스가 그래서 시장에 잡혀가고 있는데 카시카리가 하루 만에 나와서 이거를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못 견디고 와 이거 뭐지 이거? 일단 도망가자. 2시 이후에 증시를 끌어내려 버린 것입니다. 카시카리는 심지어 투표권이 없는 사람인데도 말이죠. 같은 시간 오후 2시죠. 이 메스터 총재도 연설했는데 이 메스터 총재는 비둘기로 얘기를 했어요. 파월 얘기랑 거의 비슷한데 지난해 인플레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연준은 예상치 못한 노동시장 약화에 대처할 수 있는 더 좋은 위치에 있다. 인플레가 하락하는데 물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그걸 보게 되면은 우리는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얘기였죠. 하지만 카시카리의 발언에 밀려서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날 연준 위원들의 반응을 보면은 이 연준이 두 개로 쪼개져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연준이 이중 책무가 있는 존재고 그거는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고용 말고 물가 얘기만 주구장창 늘어났던 것은 물가가 목표에서 너무 괴리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가가 너무 목표에서 멀리 갔기 때문에 일단 급한 것부터 먼저 잡아야 했기 때문이고 이제는 바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균형이 잡혀 있다. 고용과 물가를 바라보는 잣대에 균형이 잡혀 있다. 이게 파월이 계속 지금 나왔던 내러티브이고 얼마 전 리사쿡도 그렇게 얘기했고 오늘 방금 메스터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연준 위원 발언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이게 합의된 의견이 아니었구나. 이 의견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위원들이 꽤 있구나. 아직도 물가가 고용 극대화보다 더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 많구나. 카시카리가 그렇고 패트릭 하커가 그렇고 연준이 지금 통일된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시장이 오늘 깨달아 버린 거죠. 최근 며칠간 파월의 파월이 굉장히 많이 발언을 했죠. 물가는 잘 잡히고 있고 지금은 노동과 물가가 똑같이 중요하다. 이 발언이 연준의 어떤 일관된 통일된 견해라고 생각했던 시장이 오늘 깊은 실망을 느끼고 일단 오늘은 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카시카리가 매파 발언을 했다고 시장이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날 채권 금리도 장기채 금리도 함께 내려버린 걸 보면 시장의 한 구석에는 계속 이렇게 고금리로 가면 노동이 터질 수 있다. 결국은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파월의 말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순수하게 인플레에 대한 우려였다면 아마 장기채 금리도 오늘 같이 올렸을 거거든요. 이런 시장의 미묘한 심리도 함께 파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 시장은 우리가 연준한테 세게 뒤통수를 맞았다.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빅스 지수가 무려 14%가 올랐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터졌던 그때 보여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상당히 시장이 불안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브랜베어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